자, 이제 칠판을 그대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여기 봅니다.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문제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얼마로 주냐면, 가격이 원래 가격이 있답니다. 원래 가격 얘가 1,000원이랍니다. 근데 이 가격이 변화가 됐는데 변화 후의 가격을 이제 주는 겁니다. 변화 후의 가격이 1,200원으로 올라갔답니다. 1,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또 뭘 줬냐면 수요량이 800개였는데 원래 800개였는데 얘가 변화가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될 겁니다. 올라갔겠습니까? 늘어났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줄어들었다? 왜? 제가 듣고 싶은 건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됐냐면 600개가 됐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실제에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라는 거다? 분수식을 이제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럼 분수식을 세워보면 짝대기 짝 긋고, 얘 무엇의 탄력성이므로? 수요의 탄력성이므로 뭐가 분자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간다. 여기까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는 퍼센트로 딱딱 준 겁니다. 그래서 신나서 그냥 집어넣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방법이 없어서 뭘 생각해냈냐면, 가격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다? 플러스 200원 증가가 됐다. 그 다음 수요량이 지금 얼마만큼? 200개만큼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이 내용대로 똑같이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럼 가격 얼마고? 플러스 200원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니까? 변화가 마이너스 200개니까 얘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배운 대로 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래서 딱 나눴더니 얘가 얼마가 나온다? 물론 마음은 굉장히 꺼림직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왜? 얘는 단위가 뭔데? 개인데 얘는 단위가 원입니다. 금액이고 수량인데 그걸 나누고 있네. 지금 뭔가 이상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딱 계산을 때려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랬더니 보기를 봤더니 보기 1번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내가 풀고 있는 방법이 맞구나. 그런데 그때 그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뭘 씌운다며? 절대값. 그래서 얘를 얼마로? 1로 잡았더니 보기 2번에 1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나서 얘를 찍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틀렸답니다. 왜 틀린 겁니까? 얘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를 한 거네. 변화량 분의 변화량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양양한 거지. 양양. 뭘 집어넣으라고 했지? 얘 율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율은 퍼센트인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럼 변화율은 짝대기 짝. 왜 제가 짝대기 그었습니까? 비율이니까.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이제 귀찮으니까 위로? 분자로. 그러면 분자에 뭐가 들어가면? 변화된 것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변화가. 그럼 분모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값. 이게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변화율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한? 원래의 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된 값의 비율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할 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변화율을 구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그냥 기계처럼 원래값 위에 짝대기를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그리고 변화량은 구하기 쉽다? 변화된 것이 쉽지. 지금 얼마? 200원. 플러스 200원,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200원. 얘 올리면 얘는 단위가 원입니까? 지워지겠네. 그럼 얘는 몇 프로?
200원은 1000원에 몇 프로입니까? 20%, 20%. 이게 20%. 20% 증가 감소? 증가, 상승?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겠네.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변화된 것 얼마를? 마이너스 200개를 집어넣으면 개개 지워집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이네. 25%? 25%지. 25%. 25% 증가 감소? 감소.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계산식에 들어갈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별도로 지금처럼 계산해서 개를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그럼 가격의 변화율 얼마를? 20%로 25%를 나누면 얘는 1.225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또 마이너스라고 대답하네. 플러스라니까. 원래 계산은 마이너스지만 뭘 씌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한다. 답이 1.25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양량을 해야 된다, 윤류를 한다? 윤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율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던 거냐면 시험 문제, 이 문제가 거의 똑같이 수치만 좀 약간 변한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단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 똑같은 문제. 근데 이 문제가 기출되기 전에, 출제되기 전에는 그 어떤 강사도 저도 이 부분 내용을 강의는 했지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계산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지 않고 풀면 답이 얼만데? 1.25인데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답이 1.25에 죽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 이 계산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배운 계산 문제니까 여러 번 풀어봤겠네? 그럼 이 계산 문제를 푸는데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답은 못 찾고. 그럼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중간값. 그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중간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분모입니다. 분모. 그럼 중간값은 두 개의 값이 있어야 그것의 중간이 있는 거네. 그럼 두 개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까 지금? 1,000원과 1,200원. 중간값은 1,100원. 1,100원 분의 200원. 그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변화율.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수요량의 변화율은 얘 중간값 얼마? 700개. 지금 바로 눈에 보이니까 바로 중간값을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겠으면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네. 800개 플러스 600개 나누기 2. 그게 700개인 거지 지금. 700개 분의 마이너스 200개. 예.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원래 계산한 수치와 많이 다르겠습니까? 얼추 비슷하겠다?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맞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산한 이 수치와 가장 비슷한 수치를 찍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 순간 그렇단 말이야? 탄력성 포기 이런 분들도 몇 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까지 끌고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력성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몇 번 연습해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답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럼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변화후 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려고 그러냐면 응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칙만 알면 응용이 가능하겠네? 우리는 원칙 하나를 알고 있네. 기준은 무조건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모.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변화율은 뭘 기준으로 한 건데? 원래값. 그래서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리면 그게 변화율. 근데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둘의 중간값 구해놓고 1,100원 분의 200원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럼 변화후 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이다 그러면 여기에 짝대기 짝 들어가야지. 개념 자체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구해보십시오. 그래도 당황할 필요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계산은 약간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험장은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답니다. 계산기를. 이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계산기는. 근데 그 계산기가 뭔가 그 저장해서 연산 기능을, 수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계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정도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계산기를 구입하실 때 뭐 FC200 뭐 이런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그런 거 사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 요만한 거 갖고 오면 여기에 수치가 이렇게 다 버튼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조그만 것도 있겠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긴장된다, 긴장되지 않는다? 긴장이 됩니까? 그럼 1을 눌러야 되는데 1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가 같이 찍히고, 그래서 계산기는 좀 널찍한 걸로, 그래서 1이 막 이렇게 큰 거, 흔들려도 1 이렇게 될 수 있는 계산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 같습니까? 어려운 문제 같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그해 연도의 시험 문제가 쉬웠냐 어렵냐를 따졌을 때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30% 변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얘 탄력성 계산 문제는 맞습니까? 얘는 답이 그냥 튀어나오네. 주어진 변화 얼마 기준? 이걸 식을 만들지 말라니까.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몇 배? 30%면 3배. 3 답. 끝. 이렇게 나왔다면 그의 시험 문제는 쉬운 거. 근데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얘가 나왔다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탄력성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다 공부를 하냐면 어렵게 나오는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다 끝까지 공부했을 때 양이 전체적인 양이 정말 냉정하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도 처음에는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거의 비슷한 양, 그 다음 학개론은 학문이니까 엄청나게 양들이 많아서 민법보다 오히려 범위가 더 넓을 수도 있다라고 초창기에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사 생활을 할 때. 근데 제가 계속 강의를 해본 결과 학개론은 민법의 3분의 1입니다. 전체 양이. 그리고 줄이기에 따라서는 5분의 1까지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 분수식을 적었었는데, 근데 원료지수라는 게 나오고 수익률식이 나오고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외운다면 외워야 될 게 미칠 듯이 많기 때문에, 미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민법하고 양이 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을 통째로 원칙을 알아서 끝장내버리면 양이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학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칙. 제가 수업 시간에 저 인간이 저걸 또 반복하고 있네.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네. 제 목은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노래방을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을 안전하게 잘 지켜놔야 고음이 올라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오버를 하기 시작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하면서 목소리 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럼 목이 쉴 수도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자, 이 부분에 최고난도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 끝을 보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가격, 빌라 수요량이 있습니다. 시작. 아파트와 빌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얘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제한입니까?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집니까? 동일한 효용?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대체관계? 대체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뭐고? 아파트의 대체제. 빌라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뭐의 대체제? 빌라의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는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당해제와, 해당 제화가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럼 그 아파트 수요량이 어디로 도망갔다? 빌라로? 자, 다시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동일한 효용 제공합니다. 수요는 어디로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쪽으로. 물은 낮은 쪽으로 흐른다? 그럼 사이다와 콜라 중에 사이다 가격이 내려가면 콜라의 수요량이 어디로? 사이다로 옮겨가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어디로 넘어오니까? 빌라 수요량으로 넘어오니까 빌라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만큼 상승되면 빌라 수요량이 30%만큼 증가가 된다면 이게 탄력성입니까? 탄력성이지. 지금 주어진 변화 얼마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30%인 거네. 그럼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입니까? 그럼 대체제의 탄력성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근데 헷갈리겠다 헷갈리지 않겠다? 헷갈리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외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제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개념은 이렇다는 걸 아는 거고. 되신 겁니다. 지금 이 내용. 그러면 아까는 탄력성을 한 재화 안에서 한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 동일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를 따진 겁니다. 근데 얘는 재화가 둘이 만나고 있는 거네. 하나의 도로는 교차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두 도로가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차로. 그럼 얘는 탄력성이면 무슨 탄력성? 한 재화와 다른 재화의 관계를 따지면 얘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따졌을 때는 교차 탄력성이 아닌데, 한 재화와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를 따진다. 두 재화의 관계를 따지면 얘는 뭐다? 교차 탄력성.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했네, 얘를. 이게 교차 탄력성인 겁니다. 그럼 얘는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까? 아파트 가격의 교차 탄력성입니까? 제가 듣고 싶은 정답을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다? 주어진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지. 그럼 지금 얘는 주어진 변화고 얘는 반응된 변화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어서? 빌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알고 싶었던 건지. 근데 빌라 수요량이 뭐가 변함에 따라 변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빌라 수요의 뭐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또는 탄력성이겠지. 그냥 얘를 생략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이렇게 줘놓고 빌라 수요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얘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빌라. 네. 빌라 수요의 변화 유란입니까? 빌라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빌라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대안이라고 나오면 아까 분수는 뭐에 대한? 분모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대안이 어디로 들어간다? 분모. 그러니까 얘는 아가분의 빌수지. 빌수분의 아가가 아니라. 네. 그럼 이 부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라갔답니다. 1억 2천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랬더니 빌라 수요량이 이제 변화할 텐데, 빌라 수요량이 원래 500채였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몇 채가 될지 얘를 구해보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뭘 줬냐면 빌라 수요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얘가 2랍니다. 문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 식을 세웠겠네? 그럼 이 식을 세운 순간 2라면 얘는 1분의 2. 그럼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구하고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서 서로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되는 건데. 네. 그럼 얘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을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할 수 있지. 짝대기 짝.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변화율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값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여기다 긋는 게 아니라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변화량 얼마? 2천만 원 플러스 2천 얘 나누면 얼마? 20%. 그러니까 변화율 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계산인 겁니다. 실은 변화율 구하는 게. 그러면 20% 상승? 맞지 않습니까? 얘 20%인 거지 지금. 그럼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되면 얘 플러스 2니까 곱하면 얼마 변하는 겁니까? 빌라 수요량은 빌수 곱하기 1은 2 곱하기 아가니까 지금 식이 아가에 20%가 들어가면 얘는 40%? 40% 증가한 거네. 그럼 500채에서 40%가 증가되면 지금 계산을 못하면서 지금 그럼 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면 40%가 증가됐다 그러면 0.4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200? 200이네. 여기 200이 느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다? 700채.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한꺼번에 계산할 때는 얘 100% 기준 40%가 느는 거니까 얘는 140%가 되는 거네. 그럼 원래 거에 1.4를 곱하면 바로 튀어나옵니까 얘가? 그런 것도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겠지만 이 기본 개념의 틀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를 따질 때 두 재와의 관계를 따질 때 두 재와의 관계를 따질 때 그러면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이 있을 것이고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이 있겠네? 그럼 그 교차 탄력성의 부호는 같겠다 다르겠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 분명히. 그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겠네? 그럼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지금 그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머릿속에 뭐만 집어넣는 거냐면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리고 분자로 올리고 분모에는 기준이 되는 걸 집어넣으면 된다. 비율, 비례, 지수, 계수가 나오면 걔는 다 분수. 변화율 구할 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긋고 그 위로 변화량 올려주면 끝나는 것이다. 그게 끝인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온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내면 정말 미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 문제를 못 풉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인데 왜 못 푸냐면 탄력성의 개념에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탄력성이라는 걸 안 배우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 변하고 얘가 반응된 변하면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얘 몇 배? 3배 변해. 3이라는 걸 다 알겠는데 얘 30%분의 10%라고 계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니까. 얘를 계산하면서.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 분의 계산 문제를 설명을 드려봤는데 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방가루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 다음 네모 칸에 뭐라고 굉장히 주저리 적어놓고 그 밑에 방가루 2번에 뭐라고 적어놨다?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방가루 3번에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루 1번에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별표 셋, 방가루 2번에 별표 둘,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방가루 3번에 별표 셋, 방가루 4번에 별표 하나. 나중에 정말 별표 그렇게 쳤는지 볼 겁니다. 네. 거기 또 별표라고 적지 말고 한글로 별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내용이 나가는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 기억을 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힘이 셉니까? 힘이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 얘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절 봅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살짝 뺨을 이렇게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2대 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살짝 쳤는데 옆에 사람이 주먹을 쥐고 2대를 치면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힘이 약한데 그럼 죽지.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네. 그러니까 힘이 셀수록 반응이 탄력적입니까? 힘이 셀수록 힘이 넘쳐나니까 반응이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립니다. 힘이 셀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예. 그럼 이제 출발. 돈이 많은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그럼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유식한 표현으로 고소득층. 그럼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저소득층은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적은 사람.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고가인 재화와 저가인 재화가 있다면 뭐가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고가가? 네.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소득층은 힘이 세다. 고소층은 고가인 재화를 산다, 저가인 재화를? 고가. 신규주택, 중고주택.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의 수요는 탄력적. 고가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 그럼 저소득층은 힘이 약하다? 그럼 저소득층의 수요는 비탄력적? 저소득층은 저가인 재화, 고가인 재화? 저가. 신규주택, 중고주택. 중고주택.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신규주택보다 중고주택의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럼 틀린 거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확인 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이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자동차하고 껌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하고 껌 중에 수요의 탄력성은 자동차가 크다, 껌이 크다? 손들 타이밍을 놓쳤다. 네, 놓쳤나 봅니다. 지금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포인트가 뭐냐면, 껌값은 저가의 대명사입니까? 이 정도는 껌값이지? 합니까?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껌값이 제 기억에 500원에 7개, 그러다가 500원에 5개만? 양을 줄인 거 아닙니까? 가격을 사실상 올린 거네. 그리고 껌값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는 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60%가 올랐네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껌을 안 씹습니까? 그래도 껌을 씹는다? 사서 씹습니다. 왜? 껌값이 1,000원일 때 만약에 100%가 올라도 2,000원이 되는 거다? 그럼 가격은 실제로 1,000원 올라간 거네. 그러니까 수요량이 그만큼 가격의 인상률만큼 많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많이 줄지 않는다. 근데 자동차가 1억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얘가 5% 가격 인상이 됐답니다. 5% 가격 인상이 됐다. 그럼 얼마가 오른 겁니까? 실제적으로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은 가격 금액대가 크다?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겠네. 그래서 고가인 재화와 저가인 재화 중에 뭐가 탄력성이 큰 거다? 고가일수록 탄력성이 큰 거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고 저가일수록 탄력성이 작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수요자도 공급자도 돈 빌리기 쉬워집니까? 그럼 가진 돈을 많이 보유하게 되네? 힘이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면 X, 커지는 거겠네. 커지는 것. 그래서 방가루 1번의 내용을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1번에 가격 정책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5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그때 가격 정책을 각각 인하 정책, 가격 인상 정책, 인하 정책은 저가 전략, 인상 정책은 고가 전략 등을 펼쳐봤을 때 각각의 경우에 인상 등을 인하 등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그 결과를 총수입을 가지고 판단해 놓은 겁니다. 총수입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맞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제 이쪽을 보십시오. 가격의 수량 얘를 곱하면 얘가 총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가 100원일 때 하나에 100원일 때 물론 하나에 지금 100원은 아니지만 수요량이 100개가 있다면 공급자는 100개를 판 겁니다. 100원으로 100개를. 그럼 공급자의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얘 10,000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얘가 얼마로 올렸냐면 2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80개로 줄었다면 이때는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산기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러면 얘는 얼마다? 16,000원 입니다. 그럼 지금의 공급자는 가격을 올림에 따라 내림에 따라? 올림에 따라 총수입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습니다. 얘가 왜 증가했나 봤더니 가격은 지금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얼마? 가격의 변화율 얼마? 지금 또 계산을 못합니다.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변화된 거 얼마? 100원. 200원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몇 프로? 100% 올라간 거네. 가격이 100%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은 얼마 변한 거다? 또 대답 못합니다. 원래값 위에 짝대기 짝 변화된 거 얼마?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럼 얘는 수요량은 20% 감소. 그랬더니 총수입은 얼마만큼 변화한 거다? 변화율 60%.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 위에 짝대기 짝? 10,000원 위에 짝대기 짝 원래값 위에 변화량 얼마? 변화량 6,000원. 그럼 얘는 60%? 60% 증가 감소? 증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공급자는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가격 인상 정책 고가 전략을 펼쳐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했다? 맞습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비탄력적이어서? 자 보십시오. 주어진 변화가 뭐? 가격을 뭐 했더니 100% 인상했더니 수요량이 얼마 변해서? 20% 변해서
탄력적이라 비탄력적이라 수요가? 비탄력적. 얼마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코 보십시오.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변화 얼마? 100% 기준 20%면 0.2 변한 거지. 주어진 변화는 100% 변했는데 반응된 변화가 20% 변했으면 0.2배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했으니까 수요는 비탄력적인 거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도 그 올린 것보다 수요량이 적게 감소하는 거지. 수요량이. 그럼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조금만 줄었으니까, 팔리는 양은 조금만 줄었으니까 총 수입은 많이 증가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올리는 게 공급자에게 유리한지 내리는 게 유리한지를 문제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물어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맞춰줘야 되겠지. 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를 언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뭔가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정말 이제까지도 안 나왔던,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들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얘를 줘놓고 얘 계산 문제를 냅니다. 총 수입은 얼마만큼 변화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가격이 100% 올라가고 수요량이 20% 변했을 때 20% 감소하면 총 수입은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얘를 문제로 줬다고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얘를. 그럼 얘를 풀 수 있어야 된다? 못 풀고 그냥 퉁 해야 된다? 풀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럼 얘를 푸는 방법?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처음 출발은 무조건 100%부터 출발합니다. 처음 출발점에 얼마로 출발한다? 100%로 출발합니다. 100%. 그럼 100%가 증가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가 증가됐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다? 200%가 되는 거지. 왜? 100%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럼 20%가 감소했다면 얼마? 80%가 되는 거네. 그럼 20%가 증가되면 120%가 되는 겁니다. 그럼 160%가 됐다는 얘기는 몇 프로 증가한 거다? 60%가 증가한 거네. 맞습니까? 그럼 증가된 걸 만들려면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증가는 더하는 거지. 200%가 됐다면 100% 증가됐을 때 200%라고 대답하셨던 건 100%에 더한 거 아닙니까? 네? 20% 감소됐을 때 80%가 됐다고 대답하신 건 100%에서 20% 뺀 거네? 그렇사옵니까? 네. 그러면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한다? 100%? 100%부터 출발입니다. 그럼 가격의 변화를 처음 얼마? 100%인 거지. 100%는 1입니까? 100%는 1이지 1. 그럼 20%는? 20% 2? 0.2 0.2 60% 0.6 160% 1.6. 그러면 이 문제가 주어졌다면 가, 수, 총수입 처음 얼마부터 출발? 100%. 가격도 100%, 수요량도 100%, 처음 출발이 총수입도 100%였다.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갔다? 100% 증가했다. 증가하면 뭐 하려며? 더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합니다. 얼마를? 1을. 네. 그랬더니 수요량이 얼마? 20% 감소? 빼는 것 얼마? 0.2 뺐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건 정말 계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두렵다 정말. 얘는 2 얘는 얼마? 0.8 곱하면 얼마? 1.6? 그럼 1이 1.6이 된 겁니까 지금? 총수입은. 그럼 증가 감소? 증가. 얼마 증가? 0.6 증가. 0.6은 얼마라며? 60%. 60% 증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람들 못 푼다니까 진짜로.
가격을 5% 인상했을 때 수요량이 10% 감소한다면 총 수입은 얼마만큼 변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5% 증가 얼마? 1.05? 1 기준 증가면 더한다. 5%는 0.05. 10% 감소. 그럼 얘는 1 기준 0.9. 그럼 얘는 곱하면 이건 인간이 맘대로 계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5, 4, 9 0.945 0.945 아니 계산기 들고 간다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그럼 변화된 게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0.055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몇 프로? 5.5% 증가 감소? 감소한다. 네. 왜 그랬냐면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량은 더 많이 감소한 겁니까? 나는 총 수입의 증가를 위해 가격을 올린 겁니다. 판매 가격을. 근데 팔리는 양이 더 많이 줄어버리면, 더 많은 비율로 줄어버리면 내 총 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양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까지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무슨 대단한 문제 같지만 처음 출발, 뭐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알면 100%에서 출발한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진짜 한 분의 눈빛에서 나는 학창시절에 수포인데 수학 포기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냥 정말 됩니다. 정말. 이 계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의 연도에 학계론은 미친 학계론이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출발하면 다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 이유는 뭐였냐면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지가 정할 수 있는데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지 마음대로 못 정한다? 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뭐에 따라 가격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요의 탄력성. 수요자가 힘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많이 뛰쳐나가 버리면 나는 가격 올리면 안 되고,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적게 뛰쳐나가면 나는 가격을 올려도 되고, 가장 좋은 건 가격을 올려도 한 명도 못 뛰쳐나가면 내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하겠네. 네. 근데 가격을 올렸더니 다 뛰쳐나가 버리면 내 총수입은 빵. 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저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 탄력성은 힘입니까?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힘이 센 거다, 약한 거다? 힘이 센 거.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힘이 약한 거. 완전 비탄력적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것. 완전 탄력적이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것. 단위 탄력적이면 힘이 똑같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요의 탄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할 때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뭔가를 뜯어내려면 윽박질러야 됩니까? 아양 떨어야 됩니까? 약간 비굴하지만 아양을 떨고. 그럼 공급자가 가격 정책을 펼칠 때 수요자에게 아양 떠는 건 가격 세일을 해주는 겁니까? 가격을 인하하는 겁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겁니까? 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아양 떠는 게 가격을 인상하는 거다? 더 높은 가격에 사라, 이게 수요자에게 아양 떠는 거다? 그건 윽박지르는 거지. 비싸도 사라. 그래서 가격 인상은 윽박지르는 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는 건 아양 떠는 거. 맞습니까?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삥을 뜯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삥을 뜯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끔 너 옥상 위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뜯어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예전에 학교를 보면. 그러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애한테 가서 야, 너 돈 내놔 그러면 돈을 뺏어올 수 있습니까? 지껏 다 뺏깁니까? 지껏 다 뺏기겠네? 네? 근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애한테 가서 100원 내놔라 그러면 걔는 10원당 한 대다? 안 주면 지 돈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꼭 100원 주겠네? 그렇게 힘이 약한 애는. 그러면 윽박지른 대로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럴 겁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자, 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랍니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자가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셉니다. 우린 지금 공급자입니다. 그럼 수요자가 힘이 센 걸 판단했다면 윽박질러야 된다, 아양 떨어야 된다? 아양 떨어야 되네. 가격 인상이나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힘이 세다 약하다? 수요자가 힘이 약한 걸 봤답니다. 그럼 공급자인 우리는 윽박지른다, 아양 떤다? 힘 약한 애한테 아양 떨면 힘만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힘 약한 애한테는 윽박지르겠네? 가격 인상 정책을 통해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번엔. 그럼 힘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니까. 그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애다. 그럼 걔한테 가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윽박지르면 약간 뺏긴다, 다 뺏긴다. 다 뺏긴다. 총수입 빵.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공급자의 총수입은 약간 감소한다 그러면 X입니다. 빵이 되는 겁니다. 네, 다 뺏기니까.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거네.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게 자신의 돈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니까. 그럼 걔한테 윽박지르면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내가 달라는 것보다 적게 준다, 하나도 안 준다, 꼭 그만큼 준다? 더 많이 준다? 더 설설 기어서? 달라는 만큼 주겠지. 달라는 만큼. 그러니까 윽박지른 날은 나는 윽박지른 만큼 비례해서 내 총수입이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인상시킨 만큼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라면 나랑 힘이 똑같다라면 가격 정책 부분에 공급자랑 힘이 똑같다고 이제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힘이 똑같다면 돈 내놔 그러면 걔도 돈 내놔? 똑같이 서로 주고받겠네. 힘이 똑같으니까. 그럼 총수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적는 게 뭘 적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가격 곱하기 수량은 총수입이랍니다. 가격이 꼭 이만큼 상승되니까 수요량이 꼭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얘는 수요의 탄력성은 뭡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뭐다? 대답 못합니다. 지금 주어진 변화 요만큼, 반응된 변화 요만큼. 똑같이 변한 거지. 그럼 얘는 뭐? 단위 탄력적. 그럼 이렇게 되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면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 그럼 가격을 내렸을 때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되면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 고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는 해당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내리는 가격 인상 인하 정책, 통틀어 가격 정책은 총수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못한 정책이다. 유효하지 못한 정책이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십시오. 수요가 단위 탄력적일 때에는
단위 탄력적 일 때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은 불변이다. OX XX 왜 X? 여러분 단위 탄력적인 건 하나도 안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에이 변하는 거지. 꼭 그만큼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이라니까. 그걸 잊지 말라니까. 지금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얘가 불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해버린 겁니다. 외워버린 거라니까. 뭘 외웠냐면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면 불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문제 이 문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거 불변이면 얘는 가격에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 얘기지 지금. 단위 탄력적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똑같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불변인 거다? 총수입이 불변인 거지. 예, 이걸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 한 단계 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냈다고 보자. 이거. 아까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엔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A재화의 경우에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수요량이 5% 감소한다면 A재화의 공급자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느냐 인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판단하면 끝이다. 된 겁니까?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 얼마? 10%. 반응된 변화 5%. 주어진 변화 기준 반응된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수요가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니까 얘한테는 윽박 지른다 아양 떤다? 윽박 지른다. 가격 인상이나? 인상. 고가 전략이 유리하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 무슨 대단한 문제처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의 가격 정책 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공급 비용의 전가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얘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다시 회귀해야 됩니다.